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공을 넘나드는 덕토크 탑덕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아유,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네, 제 앞에 계신 분. 네네. 저희 이제 또 만났네요. 네네, 또 만났죠. 네. 시즌2 들어오셔서 네. 미모에 또 한층 불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소리십니까? 네. 진짜 자다 왔습니다. 네. 머리도 곱게 따고 오셨는데. 아유, 네.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성우 정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저 오늘은 약간 카이도 카오루풍으로 해봤습니다. 아실라나? 카이도 카오루? 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저기 테니스의 왕자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왔었죠. 네. 그리고 살로별님. 안녕하세요. 네. 살로별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리시나요? 네, 컨셉입니다. 은둔 네. 덕후기 때문에. 네네. 탑덕후 첫 번째 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네. 수많은 고민을 갖다 했죠. 네, 누구를 모실까 이렇게 하다가 탑덕후의 은인이시죠. 저에게 사랑의 오작교를. 네. 장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군데요? 그때 있어. 나이도 아마 얼추 비슷할걸? 이러면서 네.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신 분이 계시고 이제 또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풍문으로만 듣던 그 분을 제가 회사 근처 이제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났죠. 네. TMI 그게 살로별님이시죠? 예, 그게 살로별님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쭈니님과 살로별님을 이어주시면서 네. 저희 방송을 또 만들어주신. 네. 첫 만남에 아주 그냥 두 분이 거의 뭐 소울메이트시잖아요. 지금은. 네. 웰컴 투. 네. 네. 약간 근데 살로별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평소에 이렇게 직접적이게 소개를 받지 못했으면은 평생 가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본인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약간 결이 다르다고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다른데 네. 성향은 비슷하신 거잖아요.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성격은 안 비슷한데 하나 또.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 네, 이게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그게 꿀만 드시고 계셨는데 이제 꿀 그만 드시고 이제 입을 여실 때가 됐어요. 네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한국 러브라이브의 산증인 이재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활입니다. 네네. 훈훈하십니다. 아유, 네네. 우리 쭈니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너무 다 훈훈하셔서 이제 외모라 이런 거 깜짝 다 놀랐어요. 이제 하고서 훈훈하신 분들만 여기 참여하실 수 있다. 아무나 이 탑에 들어올 수 없다. 네네.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제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기 토끼 같은 새끼들이 또 자식들이 또 있으시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어떤 자식이 하시는 건지. 뭐 아까 강아지 얘기했는데 강아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강아지도 있고. 실제 자식들이 있으신 거를 아이도 말씀하신 것 있고.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워낙 동안이셔서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공연도 하고, 뭐 곡도 만들고, 뭐 음악에 관련된 일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음원 제작과 유통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공연들 그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사실 이런 시국에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떤 좀 완화가 되고 다시 일본도 공연들이 또 한국에 또 들어오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어서 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실 내로라 할 만한 덕후시잖아요. 근데 전 진짜 덕후인지 모르겠어요. 러브라이브. 네, 저도 뭐 솔직해져야 되니까 우리 청취자 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솔직해져야 되니까
뭐 계기는 사실 뭐 처음 이제 란티스 페스티벌이라고 그 10주년 공연을 한국에서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저희 이제 뭐 소속 아티스트,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아티스트의 한국 방한을 하게 되면 그런 공연들만 쭉 해오다가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공연을 하게 됐는데 더구나 또 이게 또 10주년 공연을 또 일본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하게 되는 그게 또 처음 또 이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브라이브라는 이런 대단한 또 컨텐츠를 알게 되고 잼 프로젝트라든지 그쵸. 네, 뭐 올드 코덱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또 아티스트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제가 이제 뭐 공연을 좀 그분들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초초라고 하는 또 뭐 뭐 아티스트도 계셨고, 그래서 막 여러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했던 페스티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공연들이 단독 공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페스티벌 형식을 띈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프로필을 한번 네. 좀 쭉 한번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필 너무 긴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지금. 이제 저는 여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네. 제일 첫 줄에 도쿄 뮤직 앤 미디어 아트 소비. 네. 뭐 이름 좀 바뀌긴 했는데 네네. 지금 뭐 쇼비 뮤직 컬러지라는 이름으로 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향 영상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사실 뭐 한국에서 이제 지방대를 제가 좀 다녔어요. 근데 뭐 전공은 이제 반도체 전공을 했고. 네. 반도체 만들고 계셨을 반도체. 뻔했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일본에 대한 뭐 동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네. 전자산업이 좀 일본이 좀 앞서져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워낙 강했던 그쵸. 예,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 유학을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어느 어학 연수 정도만 갔다 와야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신 건가요? 정착 오. 그쵸 그렇게 된 거죠. 한 7년 8년 정도를 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이제 그 일본에서 체험 입학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 예, 어떤 건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뭐 시설도 보고, 그러니까 뭐 견학 같은 스타일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꽂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저 한국 안 돌아가고 여기 살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어학 연수 마치고 그냥 가려고 했었던 건데, 저 그냥 여기서 좀 더 뿌리를 받겠습니다. 예, 좀 뭐 그렇게 그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좀 다시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1학년부터 다시. 그렇죠. 어차피 뭐 예. 전문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대의 그러니까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제였나요? 네. 그래서 학교를 이제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고 취업까지 또 어떻게 또 돼가지고, 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럼 일본에서 첫 취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회생활은 일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음악과 관련된 회사였었어요. 보니까 빙 레코드. 기자 뮤직이라고 하는 곳하고 이제 빙이라는 곳하고 이제 따로 있었는데 이게 딱 합쳐져가지고 빙 기자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 기자라고 되었었구나. 특이한 게 오사카가 본사고 서울 그랬었나요? 도쿄가 이제 그 지사 역할을 했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거기에 그룹 그 계열사인 제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빙이라는 곳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도 들어가서 알았습니다만 뭐 슬램덩크라든지 네, 자드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 뭐 닥터 슬럼프라든지 너무 좋아. 뭐 쿠라키마이도 빙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유명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0년대에 오리콘 차트에 1위부터 10위까지 있다면은 보통 진짜 7개나 8개 랭크 안에 그 빙에 소속된 가수들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계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 가수 중에 주얼리라고 아냐. 그래서 걸그룹. 네. 그래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일본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맡는다는 게 사실 뭐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어시스턴트였기 때문에 뭐 맡는다는 얘기는 한국 스텝으로서 뭐 좀 통역이나 뭐 코디네이터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믹스라는 그 곡이 있는데 리믹스 버전으로 주얼리의 곡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버전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앨범 네네. 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일본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압류. 네네. 밤 12시 반 정도 돼서 그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 그 위에 이제 뜨잖아. 네네네. 주얼리가 부르는 거예요. 주얼리. 부르세요? 네. 주얼리. 응. 이 주얼리가 내가 알던 그 주얼리가 맞는가? 오, 맞아요. 라고 그 생각을 애니메이션 아마 했어요. 경정하는 애니메이션. 맞아요. 어떤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요? 몽키턴?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몽키턴. 맞아요. 네, 몽키턴이라는. 아니 이게 그때 당시에 주얼리가 애니메이션 주제곡까지 부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주얼리가 명탐정 코난도 부르지 않았나? 그러네요. 명탐정 코난은 한국판을 불렀다고 한국 들었어요. 한국판 걸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진선주라고 하신 분이 명탐정 코난 사기? 예, 사기의 그 오프닝. 예, 사랑은 스릴쇼 클럽 서스펜스라는 사랑은 스릴쇼 서스펜스라는 곡의 한국어 버전을 그거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제가 또 편곡을 이제 담당을 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일본 거를 가라오케를 틀어놓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작권. 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편곡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원반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반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요즘 곡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빙에서 뭐 작편곡가 및 A&R까지도 이제 예, 업무를 쫙 수행을 하셨다가 얼마나 계신 거예요? 네.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4년 정도. 4년 정도 계셨구나. 자,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아뮤즈 엔터테인먼트로 공연 기획이랑 A&R 파트로 옮기십니다. 네. 네. 또 여기도 굉장히 큰 어떤 네, 아뮤즈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약간 일본의 뭐 SM, JYP, YG를 이제 합한 것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수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 그다음에 성우분들까지도 네, 다 소속이 되어 계시고 셀럽들이 한 몇백 명 되시죠? 소위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이제 가수를 얘기를 하지만 진짜 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티스트라고 하면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소설을 쓰시는 작가분도 계시고 그쵸. 다양하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프로레슬링? 맞아요. 네, 선수들도 매니지먼트를 또 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 또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러니까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일단 그, 서전 올스타즈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조용필 밴드 같은, 그런 굉장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이 아뮤즈, 라는 회사를 세우는 초석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지금도 지금 4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국민 가수군요. 국민 가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쓰나미 아니야 노래.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금지곡이 됐지만은 이제는 진짜? 네. 지금 좀 2011년도에 그 그렇죠. 동아시아인데 그 동일본 대지진 진짜 이후로 명곡인데. 네, 정말 명곡인데 네. 원래대로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다면은 이분들께서 주제가를 부르셨겠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어마무시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원오크락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밴드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으로 포르노그라피티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강철의 연금술사 메리사 메리사 그 주제곡 부른 팀도 여기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아뮤즈라는 곳을 아시는 분들은 배우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배우로도 많은
배우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토타케도 있습니다. 시작은 우에노주리.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에노주리. 시작은 이제 음악으로 시작한 회사라서 항상 이제 모토는 음악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으로 먼저 시작한 곳이기도 하죠. 그쵸. 네. 여기 그 소속되어 계시는 배우분들 중에서 가수 겸업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쵸. 네. 네. 후쿠야마 마사루. 네네, 후쿠야마 마사루도 그렇고.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네, 한국에서도 예. 나름 좀 흥행을 했죠. 네. 그쵸. 네. 저는 사실 테니스의 왕자 뮤지컬로 알았습니다. 아, 테니뮤. 테니뮤 소속 배우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특촬 배우들이 또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게 소속이 되어 맞아요. 있네요. 네네, 여기 모델들도 있어서. 뭐 다양한 네. 분야에서 활동을 네. 하고 그만큼 맞아요.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있고. 네, 네. 맞아요.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좀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꽤 오래 계셨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네, 올 1월 독립하셨어요. 네, 대한독립 만세. 작년까지 한 딱 10년 된 것 같아요. 딱 10년 되고 긴 시간 1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네. 뭐 음악도 만드시고 뭐 매니지먼트적인 부분도 매니지먼트는 같이 사실은 하시고 아직까지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하고 싶고 한데 네. 그거는 조금 더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작을 통해서 네. 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는 것들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 쪽으로 좀 더 그럼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우리 쭈니님을 한번 프로듀싱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갑자기. 거의 뭐 네, 걸어다니는 주크박스시거든요. 좋습니다. 네. 아유, 참. 갑자기. 좋습니다. 갑자기 좋죠. 좋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아니, 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 의진 네. 성우님을 가수로 한번 키워보시면 아무나? 성우 그 이제 듀오 아이돌로. 컴필레이션으로 낼게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한때는 다들 가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죠, 누구든. 있죠. 네, 누구든. 있죠. 덕후에 공감하십니다. 네네. 네, 근데 저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주시는데 뭐 일반인들이 내 곡 나만의 곡을 가지고 싶어 또는 뭐 나는 내 곡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말은 쉽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뤄주고 싶고 막 욕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2004년부터 뭐 주얼리를 스타트로 해서 그 음반을 갖다가 쭉쭉쭉쭉 많이 내오셨고 일본 애니메이션 바이올렛 에버가든 주제곡 한국어 버전 네네. 예 제작도 하셨습니다. 네. TV판. TV판. 어.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교토 애니메이션하고 란티스가 반다이죠. 그러니까 좀 힘을 좀 넣어보자라는 그런 기획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어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어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로 불러놨어요. 네, 주제곡을. 근데 주제곡 자체가 일본어가 아니라 네. 영어로 불러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뭐 이거 회사 안에서 하게 된 거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강민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른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에 많이 쓰였던 상황이긴 해요. 예, 실질적으로는 일본어 버전이 이제 나간 거고 한국어 더빙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더빙이 있나? 더빙 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빙이 그리고 나름 잘 돼서 잘 됐다고 저도 네.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반응도 좋았던 걸로. 그래서 여기 기억해요. 주제곡이 어떤 버전으로 나왔는데 아마 영어 버전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프로모션용으로는 이제 몇 개 나라의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지금도 뭐 유튜브는 뭐 이런 데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도 다 보셨나요? 바이올렛. 제가 끝까지는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6개? 네. 6개 정도 보시면서 많이 보셨네요. 작품의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네네네.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쪽을 좀 주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와. 페스티벌이랑 이런 쪽으로. 네. 거의 뭐 네. 일본 내한 공연에 그렇죠. 거의 다 다루셨네. 뭐뭐 하셨나요? 일단 2007년도부터 이게 쭉 우와. 하셔왔는데 굵직굵직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도에 워너크락이 처음 왔죠?
그쵸. 예, 첫 내한했죠. 네. 예. 그 전에는 사실 그 지산 예, 지산 2011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2012년에 이제 유니클로 악스에서 아시아 투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퍼퓸이랑 같이 네, 퍼퓸도 예. 네, 단독 내한한 적이 한 있었죠. 2013년에도 워너클하게 내한을 했어요.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네, 지금도 네, 네. 여전하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그 일본 성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한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얘기하셨던 잼 프로젝트에 네. 관련된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올드 코덱스? 네. 네. 올드 코덱스. 네. 네, 올드 코덱스 올드 단독 코덱스 내한도 있었고요. 단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이다 리오 씨가 계속 내한을 하십니다. 네, 네.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십니다. 한국 팬들하고 되게 소통 되게 네네. 잘했던 분이세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이제 일본 성우분이라 하면 그렇게 어쨌든 한국에서 대중적인 어떤 파급력이 있다거나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내한을 하게끔 기본적으로는 해주셨나요? 한국을 되게 네. 좋아하세요. 보면은 이제 음. 저희 이제 한국을 찾아주시는 뭐 성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높으세요. 한국에서만 느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뭐 좀 뒷얘기지만 네. 우리 이제 성우분들 뭐 파엘 씨나 뭐 이이다리오 씨나 뭐 또 뭐 코미야 아리사 네네. 씨도 그렇지만은 우리 러브라이브에 이렇게 담당했던 성우 겸 가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있다면 꼭 하나 얘기하세요. 팬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되게 많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응대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되게 너무 좋다는 거죠. 바로바로 뭔가 느껴지는 것도 크고. 객석의 네네, 반응이? 객석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너무나 좋고, 물론 일본 팬들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소위 말해 떼창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쵸. 떼창이라든지 열심히 일본어로 또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럼 또 되게 맞아요. 감동을 네네네. 받으실 수 완전 있으니까. 감동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뭉클한 게 되게 그쵸.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너무나 좋고, 뭐 형식적으로 다음에 한국에 또 올게요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너무 오고 싶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찾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날에 공연이라든지 또 한국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시간이 조금 돼서 뭐 한국에 또 뭐 명소는 아니지만 좀 쇼핑을 좀 해본다든지 이러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쵸. 되게 좋게 예,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 그 반응이 여러모로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 이렇게 막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오시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공할 거라는 예상을 정말 하셨는지. 그럴 줄은 몰라요. 왜냐면 네. 항상 팬들하고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연장도 각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거의 채울 정도의 그런 함성과 그런 어떤 열기 네. 그런 걸 느껴버리니까 인원이 더 되게 많은 것도 물론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소규모 극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석, 500석 정도의 어떤 소규모 극장에서 했을 때의 그 열기는 정말 5,000명, 10,000명 이상만큼의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팬분들도 항상 후회 없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그쵸. 예.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해준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서로가 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는 못해요. 꼭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좋은 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전에 오늘 좋을 거야 라든지 네. 뭐 그쵸. 그렇게 얘기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러브라이브를 좋아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렇게 내한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었어라는 맞아요. 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네네네. 이게 어쨌든 약간 막 대중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니었잖아. 어쨌든 네.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오타쿠들이 많이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네. 이게 이렇게 많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다니 놀랍다라는 게 제 약간 감상이었거든요. 저도 진짜 네. 쇼킹했던 게 뭐였냐면 제일 처음 그 란티스 페스티벌 10주년 공연을 한국에서 연다고 했었을 때에 제가 당일날 딱 갔는데 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코스프레도 하시고 그다음에 막 차량에 그 러브라이브 그 뭐 현대 차량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차량 한 세대에다가 이타샤라고 하는 그 이타샤라고 하나요? 네, 이타샤라고 이제 알았어요. 데코카. 미안합니다. 근데 자동차 데코레이션 하는 네.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니 이 차가 이런 차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정말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진짜 말 그대로 충격이었는데 실은 저희 한국 스태프들도 다 놀랐어요. 네. 근데 팬들도 그렇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때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아뮤즈가 진짜 감을 못 잡아갖고 티켓 값을 엄청 싸게 부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비싸게 하면 안 팔릴까봐. 맞아요. 그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그 당시 한참 란티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레이블이잖아요. 음반 레이블 사고 애니메이션 음반을 되게 많이 내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합동 콘서트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하자. 10주년이니까 기념으로 해서 한국에 오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덕후들이 설마 뮤즈가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공연을 우리가 볼 줄은 상상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저는 봤을 때 돈을 더 받아도 되는데 계속 약한 소리를 하셔서 아뮤즈가 제가 이거 전에 아뮤즈 이제 핸섬 라이브라고 맞아요. 그 테니뮤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 핸섬 라이브의 마케팅을 좀 도와드려갖고 그 이제 연결을 해서 란티스도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티켓팅 그 가격 갖고 막 맞아요. 설렁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을 진짜 못 잡았던 게 저희는 어쨌든 이 공연을 소위 말해서 물론 수익 사업 그러니까 회사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팬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매진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아티스트 저희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팬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티스트를 저희는 또 매니지먼트로서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텅 빈 객석보다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막 초대권 마냥 너무나 뿌려지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팬들이 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유료 공연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또 너무 내릴 수도 없고 너무 올릴 수도 없고 또 맞게끔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은 수익을 남긴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언을 또 이제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팬들이 어느 정도의 이게 하면 이제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많았긴 했었죠. 근데 뭐 당시에 괜찮아. 정말 러브라이브 인기가 한국에서도 정말 대단하긴 했었어요. 네, 막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 네, 애니메이션도 맞아요. 사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반응이 정말 좋았죠. 저도 그거 보고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되게 뭔가 우리의 영역을 그냥 돈만 벌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경계. 있었어요? 그런 기획사들이 그러니까 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러브라이브의 그 성우 쿠보 유리카 공연 을 이제 하면서 팬미팅 팬미팅을 한다고 했었는데 정작 보니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주최하신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이제 진행하신 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공연장도 원래 정해졌던 곳보다 더 넓은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이제 그 판매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보니까 이걸 더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기에는 한 200석, 300석 정도였는데 옮긴 데가 한 5, 600석 정도 되는. 근데 결국은 그 500석이 다 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기대를 하고 팬들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게임에 대한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게임사에서 주최한 프로모션이더라고요. 그 진행, 그 행사 성격이. 네. 근데 팬들에게는 이게 팬미팅이라는 뭔가 명목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기당한 기분이겠다. 그래서 사기죠. 막상 갔는데 저희도 그냥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설명만 보고 토크쇼만 좀 보다가 맨 끝났어요. 마지막에 한 두 곡인가? 정확하게는 두 곡 정도를 부르고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어떤 러브라이브의 곡을 불러주길 원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러브라이브가 제일 핫했으니까 러브라이브를 기대하고 갔을 텐데. 네, 저도 공연을 치르기 전에 가본 거니까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이것도 뭐 작은 공연도 단독 공연도 아니고 합동 공연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 아뮤즈라는 곳에서 잘 해줄 수 있을까?
얘네들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대중 공연을 하는 곳이잖아. 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의구심이. 네, 근데 이들은 단지 우리에게 뭔가 또 서비스 대충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공연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네. 이제 네. 이루어졌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됐으니까 이다리오 상도 계속 왔던 그렇죠. 거고. 계속 네, 네, 오셨어요. 네. 그래서 팬들도 되게 만족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물론 완벽한 공연은 없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팬들도 그렇고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되게 또 만족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잘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 왔었죠. 네. 그럼 지금까지 관련된 공연들은 다 어쨌든 성황리에 네, 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다 네, 되신 네, 거잖아요. 그 코로나 터지기 2019년까지 계속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네. 이제 규모도 크고 작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잘 됐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퇴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아, 퇴사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뭐 뭐 알아서 회사에서 그쪽에서 잘 또- 하시겠죠. 네. 아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원 제작도 하지만 이 공연이란 부분은 사실 놓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계속해서 이제 팬들과의 어떤 소통이란 부분에 그만큼 또 나름 또 일조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뭔가 원활한 공연 또는 더 좋은 공연들, 예, 뭐 여기 또 공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은 저도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뭐 욕심도 갖고 있고 이 코로나라는 게 좀 없어지고 좀 나아지고 하면은 다시 공연이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한다 그러면은 네네. 예,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 공연 일본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모 공연을 잠깐 보니까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자료로만 봤는데 관중들이 이 콘서트였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오로지 그냥 그 저기 뭐야 침묵의 팬라이트만 하고 절대 환호성을 짓지 않아요. 네.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네,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지침 잘 따라줬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여러분들 즐기고 계시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조용하고 그냥 애들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즐기고 계시나요? 라고 이제 하고 나니까 뒤에는 이제 그 비대면 라이브 쪽에는 이제 그 음성을 깔아줬어요. 와 하는 걸 깔아줬어요.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용한. 침묵이라.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그 오디오 코믹스라고 이제 한국에서 오디오 콘텐츠 만드는 네네네, 회사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OST 라이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똑같이 함성이나 어떤 이런 거 없이 정말 박수와 야광봉 흔드는 것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열 때 저도 보고 나니까 아까 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야, 이거는 현장에 가서 함성을 좀 이렇게 질러주고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즐기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또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함성 시스템 보내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박수치기 하는 버튼 그거다. 그런 완전히. 것처럼 환호성 보내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오프라인 온라인 공연들이 이제 어떻게 더 진화되고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얘기고 이 온라인 쪽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까지는 내가 못 가더라도 아 그래 그냥 내가 집에서 다시 보기가 됐던 그 서비스만 해주면 그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는 집에서 볼 거야라는 문화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 예전에 사운드 호라이즌 3D 시어터 공연 관람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 뷰잉이랑 다르게 안경을 끼고 보면은 공연장을 3D로 보는 거. 네네네. 그것도 되게 신박한데 요즘 왜 안 하지?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VR 같은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연 극장을 빌려서 안경을 끼고 보면은 공연장을 보는 것처럼 깊이가 있으니까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렇죠. 약간 오페라 같은 느낌이니까 사운드 호라이즌 노래들이.
그게 이제 앞으로는 뭐 VR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결합이 하겠죠. 돼가지고 그쵸. 하지 화면이 않을까요? 크고 이러니까 진짜 네, 현장에 네, 가 있는 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나 뭐 좀 들어보면 그런 이제 노력들 지금은 이제 비대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뭐 작은 뭐 콘서트를 열어본다든지 라이브를 열어본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연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이 좀 풀리다 보면 같이 이제 이왕 이제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수능적으로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만들었으니까 못 가는 오늘 못 가는 대신에 만들었으면 너 써야지. 다. 그 한때 그 왜 홀로그램 콘서트도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오류 많이 나고. 그래도 그 김재중 씨는 그거 홀로그램 콘서트 하나 제작해가지고 군대 가 있는 동안 홀로그램 그치. 콘서트로 투어 다 돌았어요. 나는 굉장하다. 그게- 네. 우리는 미쿠 얘기해야지. 내가 하는 나도 하트네 미쿠. 네. 그렇죠. 하트네 미쿠가 그 시발점이 됐죠. 하스미크 공연, 그것도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저도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했죠. 그 전에 이제 뭐 또 봤던, 뭐 한국에서도 이제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했지만, 뭐, 앙상블 스타즈 거하고, 하츠네 미쿠 거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것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앙상블 스타즈는 뭐 LED를 좀 표면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츠네 미쿠는 말씀하신 걸로 밑에서 이렇게 쏘는, 그러니까 홀로그램 형식으로 쏘는 이런 어떤 형식이 더 재밌는지는 저도 현장에서 아직 보진 못했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의 좀 형태로 공연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도 이런 애니메이션 공연들은 특히나 더 캐릭터들이 이제 더욱 더 입체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뭐 앙상블 스타즈나 뭐 하츠네 미쿠는 이런 캐릭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움직임 더 있지 않을까? 이제 뭐 VR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어쩌면 뭐 러브라이브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러브라이브도 뭔가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 팬분들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타쿠 중에서도 성우가 직접 나오는 걸 즐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아니면 못 보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이제 진짜 VR이나 3D 그런 기술을 해서 이제 집에서 무슨 기기를 이용하면은 캐릭터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연 안 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문턱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낮게끔 계속 언제든지 넌 볼 수 있어. 거기다 비행기 와라, 안 이런 타도 느낌으로. 되고 너무 좋네요. 그래도 저는 공연장 가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가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죠. 지금 1년 넘게 못 가니까. 우리 세대야 공연장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부터는 또 어떨지 모르죠. 왜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도 보면은 요즘 애들은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한대요. 역시 온라인 수업은 가거든. 편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여행도 가기 전에 공항까지 가는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는 거니까 공연장도 이제 가서 그 현장감 가서 물판 사고, 물판이랑 모르지, 굿즈 사고, 뭐 이런, 그런 게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 애초부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건 맛을 못 봐서 모르니까. 마라맛 봐줘야 되는데. 마라맛.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러브라이브 왔을 때, 특정 멤버들만 이렇게 계속 내한 공연을 했잖아요. 내한 팬미팅이나 이런 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멤버들을 섭외를 하거나 이럴 여건이 없다든지.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런 뭐 멤버들이 각각의 멤버들이 좀 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역시 그 소속사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소속사 이게 한국에 무슨 프로듀스 101 아이즈원처럼 각각의 소속사들이 있어요. 뭐 이제 2명은 어디 회사, 뭐 1명은 어디 회사, 뭐 3명은 어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또 그들만의 또 스케줄이 또 있어요. 또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희들도 계속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또 각각의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뭐 정희 성우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이제 시리즈물이나 뭔가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없다고들 해요. 왜냐면 그거를 또 녹음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또 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내놓고 뭘 해야지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좀 사정이 있는 것뿐이지 뭐 나는 뭐 한국에서는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좀 몇 번 움직여 보니까 결국은 다 스케줄이
아유 그냥 꽉꽉 차져 있어요 다들. 네. 뮤즈를 단독 콘서트를 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면 더 좋은데, 이제, 일본은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제작위원회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맞다. 이 제작위원회는 몇 개의 회사들이 뭉쳐서 만든 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주체가 내가 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내 권리가 많던 적던 간에 이 제작위원회 안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의견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들만의 또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뭔가 뮤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쿠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게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름 다들 이렇게 사정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아쿠아가 단독 공연을 한 건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위원회에서 이렇게 가자. 이제 우리 해외 공연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거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대행의 역할로서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나 앞으로 뭐 향후에 대한 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우리가 준비해서 할 거예요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했었죠. 공연 제작을 의뢰받는 그렇죠. 방식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공연 대행의 그런 역할로만 충실히 하지 이제 그 안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낸다고 뭐 바로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쿠아 콘서트 때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단독 네, 콘서트 아무래도 있었죠. 단독 콘이다 보니까 네. 진짜 와. 팬들이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솔직히 뭐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장소 한번? 네, 처음에는 아니었나? KBS 아레나에서 네.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네, 그거는 뭐 KBS. 잘못했어요. 더블 부킹이었나요? 아니요, 그 내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타까웠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됐고, 네,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화정체육관으로 옮기게 된 거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입장 너무 곤란했겠다. 네, 그래서 일본 측에도 상당히 그렇죠. 니네 하는데 왜 그러냐. 네. 당연히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6개월, 7개월 전에 해놨던 거를 3개월조차 안 남은 상태에서 막 바꿔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도 제일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네. 전 그쵸. 세계적으로. 네, 제일 흥행에 성공했고 덕분에 팬분들도 이제 되게 만족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옮기면서부터 더 기대감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커지나? 그래서 더 많은 게 없나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커지게 됐는데 업계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웬만한 아이돌도 이렇게 못 모은다. 와. 네, 우리 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러브라이버 분들. 웬만한 아이돌들 이거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쵸. 이 구하는 웬만한 아이돌이 아니니까요. 네, 이거는 뭐죠? 라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고려대 화정체육관 자체가 캐파가 엄청나거든요. 네, 한 6천 정도 나오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제 무대를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었고 저희가 대략 이제 예상되는 인원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를 잡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그 정도 이상의 어떤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에 되게 만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